그러면은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명리학 공부를 하기로. 그러면 교육 과정이 어떠는가 궁금해지겠습니다. 그러면 교육 과정에 대한 것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우리가 공부할 것은 엄청 많습니다. 명리학에서. 그러면은 책장을 탁 우리가 열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음양오행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음양오행이 나옵니다. 이 음양이라는 것은 명리학을 공부를 하신다면 음양은 다 아시겠죠. 낮, 밤, 바다, 육지, 남녀 모든 것이 세상 이치는 모든 만물은 음과 양으로 형성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음이 많다. 1년 12달 365일 다 음이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양이 365일 1년 12달 다 양으로만 되어 있다. 역시 모든 세상의 만물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음과 양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만이 음과 양이 자기 역할을 다하면서 음과 양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만물 이치는 이렇게 음과 양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행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만들어. 오행이라는 것은 목화토금수, 이 다섯 가지, 목이라는 것과 화, 토, 금, 수라는 이 다섯 가지의 목화토금수 다섯 가지가 흘러가는 방향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과 양이라는 것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 오행이라는 것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목에서 화로, 화에서 토로, 토에서 금으로, 금에서 수로, 이것을 바로 순리대로 간다. 이래서 이것을 순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바로 가면 참 쉽겠는데 거꾸로 가더라는 것도 있더라는. 수에서 금으로, 금에서 토로, 토에서 화로, 화에서 금으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역행 또는 역순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업으로 어떤 뉴스거리에 보면 나오죠. 술을 한 잔 먹고 나서 이제 차가 바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버린다, 그죠? 그것을 우리는 역주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거꾸로 흐르기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행 또는 역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간단하게 이런 공부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깊이 있는 공부는 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양오행이라는 이 공부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제 공과 육친이라는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과 육친이라는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사주원구 8자입니다. 이 사주원구 8자인데 여기를 년이라고, 여기를 월이라고, 여기를 일이라고, 여기를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궁을 나타냅니다. 이건 할아버지, 아버지, 나, 자식, 할머니, 어머니, 배우자, 며느리, 이렇게 해서 이 각자의 궁이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궁성론이라고 합니다. 궁성론. 각자의 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없이 다 똑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궁성론이라고 또 원형이정에서도 년월일시를 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것은 궁성론인데 예를 들면 되는 겁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예만 들어보려고 합니다. 나 자신이라고 할 때에 여기는 할아버지다, 그지? 여기는 할머니고, 여기는 나고, 여기는 자식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는 어머니고, 여기는 할머니고, 여기는 배우자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는 며느리고. 나에게 있어서 여기는 배우자는 누굽니까? 남명이다. 남자의 사주다 이 말입니다. 남자의 사주에서 여기가 내 자리인데 내 자리 밑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그지? 배우자 자리니까 배우자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 배우자 자리에 누가 앉아있다는 겁니까? 어머니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인성일에 탁 앉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배우자 자리에는 배우자가 앉아서 있는데 어머니가 앉아 있으니까 배우자는 어디 앉아 있겠습니까? 어느 자리인가는 앉아 있겠다 그죠? 어느 자리인가. 배우자 자리에 어머니가 탁 앉아 있으니까 이 남자는 어떻습니까? 모든 의논을 어머니만 하고만 합니다. 왜? 어머니는 나를 생애해 주는 사람이니까. 상생관계니까. 다음에 공부하겠습니다. 상생관계니까. 어머니가 나를 키워서 먹여서 학교를 보내서 결혼을 시켜서 이렇게 해준 나에게는 귀중한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일단 결혼을 했으면 배우자하고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이 배우자는 없고 어머니가 내 배우자 자리에 앉아 있더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배우자는 어떻겠습니까? 어머니가 좋겠습니까? 짜증나겠죠. 모든 것을 내하고 의논해야 되는데 어머니하고 의논하고 어머니가 내 자리에 탁 앉아 있으니 이 배우자는 어머니를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그죠? 째려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사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좋겠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와 이 배우자는 서로가 째려보고 갈등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고부 갈등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어머니가 나의 배우자 자리에 앉아있으면 고부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여성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이 배우자는 갈 자리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이 내 자리에 배우자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이 배우자는 갈 자리가 없으니까 어느 자리인가는 앉아 있겠다 그죠? 어느 자리인가는. 그런데 하필이면은 요 자리에 앉아 있다고 우리가 봅니다. 나의 윗자리다 그죠? 윗자리. 나의 윗자리에 배우자가 앉아 있어. 그럼 이 배우자는 어떻겠습니까? 남편을 윗자리에 앉아 있다 그죠? 이 집안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썩 원만하게 돌아가는 가정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성론에 대해서 어느 위치에 누가 앉아 있어 어떤 것이 현상이 나에게 나타나더라 하는 이런 육친과 공성론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부가 끝나고 나면 이제 또 상생상극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 상생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생하고 나를 상하고, 나를 생하는 것은 뭡니까? 어머니가 나를 키워서 먹여서 결혼을 시켜줬죠. 공부를 시켜서. 내가 또 누구를 생합니까? 자식이다 그죠? 공부를 시켜서 지어서 이래서 결혼도 시켜줘야 되는 것이 부모들아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생하고 내가 생하고 할 때에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할 때, 이것이 화가 내라고 하면은 어머니가 나를 도와주고 내가 다시 자식을 도와주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생상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극하는 공부까지 다 하게 됩니다. 나를 극하고 나를 생하고, 너를 극하고 너를 생하고, 이런 공부를 이제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상생상극 공부에서 이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런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은 이제 청간지지론이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청간지지라는 것은 감목에서부터 저 끝에 뭐가 있는가 하면 개수가 앉아 있습니다. 이 감목 안에는 10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월링의 모기 경신인 개 하는 이 개의 숲 안에 10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임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목에서부터 제일 끝에 축토까지 여기는 이렇게 12개가 있습니다. 12개가 돼요. 여기에서도 합이 이루어지고 여기서도 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합이 생겼을 때의 현상, 또 충도 생겨납니다. 이것도 충도 생겨납니다. 이렇게 충이 생겨났을 때의 현상, 어떤 현상이 나타나더라? 어느 자리에 충이 발생하고 어느 자리에 합이 발생하고 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 하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공부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용신론이라는 것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용신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들 보셨겠습니다만 이 용신론은 끝이 없습니다. 이 용신론 책만 해도 엄청난 분량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알아야 되느냐?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신론을 공부하는데 이 용신은 어떻게 찾느냐?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 간단하게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이 용신을 찾아서 내가 갖다 쓴다. 지용법. 내가 기묘하게 쓰겠다 해서 용신 지용법이라는데 그 용신 지용법을 용신을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갖다가 쓰느냐 하는 공부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성론 하는 것이 또 나옵니다. 십성론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십성입니다. 이 십성은 뭔가 하면은 이 천간의 간목에서부터 계속까지 10개가 자리있는 이것을 십성이랍니다. 한 개를 다 십성씩이나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하는 이것이 하나가 다 성입니다. 그래서 10개가 성이라고도 하고 신이라고 하고 천간이라고 하고 뭐 용어는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요 천간론을 갖다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성론 하는 이 공부를 이제 어떤 자리에 나 일주 대비 이렇게 사주원국의 일주 대비에 어떤 것이 앉아가 있는지 어떤 것이 합의되고 어떤 것이 충이 되는지 하는 이 십성론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공부가 끝나고 나면은 뭐 많이 있습니다. 격국도 공부를 또 하게 되는데요. 이 격국은 엄청난 공부입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뭐 성격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답은 어떻다고 했으면 한 가지입니다. 답은 한 가지. 뭐냐? 이 사주 원국을 푸는 것이 답입니다. 무슨 재성격, 편인격, 정관격, 무슨 인성격 뭐 있습니다. 격국. 그러나 그것이 이 사주 원국을 풀이하는 데에 어떻다? 다만 나의 일간을 분석하는 데 조그마한 도움이 되는 것뿐이지 이 격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는다. 그것이 성격을 좌지하지 않는다. 일간을 풀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뿐이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격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격 공부라는 것을 딱 마치게 되면은 또 무슨 공부가 나오냐면은 신살론이라는 것도 나오고 운성이라는 것도 나오고 공망이라는 것도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격이라는 것을 이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제가 왜 수탄까지 되냐면 여기에서도 내격, 외격이라는 것이 또 나옵니다. 요 격에서도 또 내격도 있고 외격도 있습니다. 외격. 자, 이 내격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외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 일반인들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주를 접하는 것이 내격입니다. 외격이라는 것은 뭐냐? 특별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주들입니다. 그러면 그 특별한 사람 사주를 공부해야 되잖아. 예, 공부를 해야죠. 외격. 특별한 사주입니다. 그런데 100명의 상담을 하러 오시면은 이 100명 중에서 이 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한 분에서 두 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98명이 전부 다 내격에 해당되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을 공부하는데 이기의 공부는 얼마나 해야 되느냐? 엄청 많습니다. 일행 특기부터 시작해서 밑에 합학계까지 양신 상승기, 곡적기, 염상계까지 엄청난 공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또 나눠서 보면은 종격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부를 하고 나면 이게 이제 지금 4개월 동안에 하는 공부의 내용들입니다. 깊이 있는 내용의 공부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운성, 신살, 공망 뭐 쭉 있습니다. 이 운성이라는 것도 절부터 시작해서 절태양으로부터 세등산 묘까지
12의 운성이 있는데 이 12운성 공부를 하게 되고 신살에도 마찬가지로 12개의 신살이 있습니다. 신살을 갖다가 이것을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망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어떨 때 쓰는 것이냐? 이 사주 원국을 풀이할 때에 쓰는 것이 아니고 언제 쓰느냐? 요 사주 풀이를 할 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이래 이제 불을 이렇게 피워가지고 냄비에다가 이제 이래 매운탕이라는 것을 끼립니다. 이 면도 고기만 해가지고 면탕 먹을 수가 물론 있습니다만은 맛이 좀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마늘도 들어가야 되고 파도 들어가야 되고 쭉 들어가죠. 모든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이때 들어가는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운성, 신살, 공망 뭐 여기에 또 더하자고 하면은 괴강, 백호 뭐 이런 것이 또 있겠죠. 삼재도 있을 수가 있고 전라지망부터 시작해서 원진살 이런 것이 쭉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이 여기에 하나하나 들어가서 이 명령 완성이 된다. 그죠? 그것처럼 주는 이 사주공부의 8자를 가지고 인생사를 논하는 데 있어서 이분이 이것을 조금 설명해 드릴 필요성이 있다. 이분은 이것을 조금 설명해 드릴 필요성이 있다 할 때에 엮는 것이다. 이 신살만 가지고 이거 풀이를 못합니다. 운성만 가지고도 풀이가 안 됩니다. 첫째 주는 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사주 원국의 8자 안에 어떤 글자들이 어떤 위치 어떤 자로 형성을 하고 있더라 하는 그 공부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이제 쫙 하고 나면은 물론 이 공부를 하는 가운데 대운세운이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대운세운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대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운이라는 것은 10년 주기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길을 걸어간다 앉아있다 할 때에 나의 위에 항상 있는 것이 10년의 대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10개의 대운을 내가 지고 다니는 거죠. 10년 대운을. 그러면 이 10개의 대운인 것이 뭐냐 하면은 간목에서부터 여기 간목에서부터 시작해서 개수까지 10천간 그것을 한 해 한 해를 다 짊어지고 있다가 내가 하나씩 뽑아가 쓰는 겁니다. 뽑아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들어오는 것이 뭡니까? 세운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운. 10년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간에 좋은 기운이 많다. 좋은 거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대운이 좋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운이 좋다. 세운이 좋다. 1년에서 내가 10년 동안에 운이 들어오는 운이 좋은데 1년씩 들어오는 이 운도 좋다. 이 사람은 발로 갑니다. 엄청난 모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갖출 수가 있겠다. 그죠? 강한이라든 건강, 돈이면 돈, 오만 것을 다 자기 뜻대로 이룰 수 있는 데다. 그러면 10년 대운이 좋은데 1년 운이 나쁘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이 3년, 4년 정도로 봅니다. 10년 대운이 좋대도 좋은 것은 3년. 10년 대운이 좋대도 나쁜 것이 3년. 그냥 그런 것이 4년. 이러니까 이것이 7년이 되죠. 그러니까 대운은 좋다. 나에게 필요한 운이다. 기운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운이 좋다 하면은 1년 운이 좋다면 돈을 벌고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길이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10년 대운이 내 사주 원군이 들잖아요. 이 10년 대운 자체가 나쁜 운이다 하면은 1년 대운이 나쁘면 어떻습니까? 죽을 맛이죠. 그러나 10년 대운이 나쁜데도 1년 운은 괜찮네 하면은 조금 나에게서 흉은 조금 덜하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운세풀이를 할 수 있는 것이 대운과 세운인데 이 대운과 세운의 공부도 또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전부 다 공부를 쭉 하게 되는데
무수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나는 대로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엄청난 공부의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 대비 운세는 어떤지, 일주 대비는 어떻는지 모든 것을 다 공부를 해야 되겠죠. 신살 공부도 꼭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 다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살도 하고 운성도 하고 다 공부는 하는데, 그냥 이것은 이것만 가지고 풀 수는 없고, 사실은 이 공부가 80점입니다. 하면은 이 공부가 10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양님처럼. 그래서 이런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8개월의 공부가 끝납니다. 8개월의 공부가. 그 다음에 요것을 하나하나 배웠던 것을 전부 다 꺼내다가 쓰는 것이 이렇게 이제 끓는다 그죠? 이렇게 이제 끓으면은 이렇게 이제 불을 끓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양념들을 다 하나씩 갖다가 쓰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 어떤 자리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공부한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집어넣고 하나의 멘토를 만드는 거죠. 그걸.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실전 분석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인 겁니다. 끓였으면은 이제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통변이라는 겁니다. 통변. 이 통변을 잘하고 못하고 따라해서 이 사람의 실력은 상담자들이 느끼는 거죠. 잘한다 못한다. 선생님 좀 어디가 부족한 거 아닌가? 왜 저렇게 뜸을 들이지? 할 정도 같으면은 이 상담자로서는 과소평가, 실력에 비해서 과소평가 받았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해 나갈까 줄줄줄 풀어낼 때에 선생님 참 실력 좋으시더라, 좋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뭐라 하느냐? 통변이라는 이 공부를 제가 말씀드린 1개월 동안에 제 생각으로는 8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하게 되면 80개는 조금 무리일 것 같아요. 한 60개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이 통변이 60개 끝나고 나면은 누구나가 이제 이 사주를 풀이를 하고 상담자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내담자들을. 그런데 그래도 안 된다는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그럴 때에 2개월 동안 다시 이 공부는 이제 다 하니까 다 끝났습니다. 이 공부는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 이 공부는 금방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하고 나면은 이 통변이라는 공부를 2개월 동안에 한 100개 정도, 딱정해진 개수는 아닙니다만은 더 할 수 있고 덜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정도로 공부를 하고 나면은 누구나가 설명할 수 있는 완벽한 통변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주 공부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식신상관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은 이 공부는 9개월만 해도 충분하다. 왜? 말솜씨가 기가 찬 사람들이니까. 말장사를 해도 먹고 사는 사람들, 남을 울리고 웃기고 말로서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요 9개월만 하면 되지 10개월도 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 공부가 탁 해서 하나의 결정체, 이것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것이 겨울수가 10개월이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다 화기내배 종사하고 누구나가 남의 기륭 화복을 논할 수가 있고, 누가 흥하고 누가 망하고 흥세망 다 논할 수 있고, 이 사람이 고민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풀어나갈 것은 어떻게 풀어나야 되는지, 업상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사람의 방침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렇다고 해서 부적을 쓰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부적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의 부적 대신에 우리가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이것을 방치를 해야 되고 방침을 세워주셔야 되겠다. 남이 힘들어하는 것을 도움을 주고 이 사람이 기름화복을 다시 좋은 힘이 들어서 내가 발복할 때까지 이때까지 이것을 조심해라. 이 사람의 건강은 어떻다. 취업은 어떻다. 이런 모든 공부들을 결집을 해서 다 하게 됩니다. 이 공부가 저와 같이 모든 것이 통달해서 다 끝나고 나서는 명리학의 공부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해서 뭐 그것만 공부가 끝난 건 아니죠. 더 어려운 공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리학에서. 그것은 여기서 저희들이 강의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깊이 있는 공부는 각자가 옛날 고서라든지 이런 책에서 공부를 해서 하나하나 자기가 1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자기가 책으로 찾아봐서 하나하나를 읽어가며 공부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공부라는 것이. 그러니까 공부가 끝난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그죠? 그렇지만 이 우리가 남의 사주를 상담하는 이 공부 자체는 끝났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부가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저희 원이다든지 저희 해다든지 해서 모여서 사주 용국 8자를 놓고 다시 의논하고 논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 없이 10개월 동안 저와 같이 끝까지 가서 다 훌륭한 역술인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서 다시 저와 아주 마주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이 공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공부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 공부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저희 블로그라든지 전화로 상담해 주셔도 제가 항상 언제든지 깊이 있는 내용으로 설명해 드리겠다 하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공부 과정은 이렇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기로 하고 시간 나는 대로 제가 동영상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한 명 한 명의 사주 풀이 동영상도 시간 나는 대로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